안녕하세요. 아키트니스 이병기입니다. 제가 그동안 스페인 건축과 가우디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오랜만에 다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뭘 해볼까 테마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잘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람들이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시리즈로 이 바르셀로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바르셀로나라는 도시를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형, 자연과 지형, 기후라는 문제를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곳은 사람이 아주 옛날부터 살았던 동네거든요. 사람이 오래 살았던 이유는 이곳의 지형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 때문일 겁니다. 보세요. 바르셀로나는 남쪽은 지중해, 북쪽은 고르세롤라 산맥, 띠비다보라고 하는 놀이터가 여기 위에 있죠. 그리고 서쪽으로는 요브레갓, 동쪽으로 메소스 강이 있습니다. 멀리서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요브레갓 강 그리고 메소스 강 하구에는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어요. 아주 비옥한 땅이죠.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기후가 굉장히 온화하고 바닷가라 먹을 것도 많고 외적이 침입하면 도망갈 곳도 있거든요. 앞뒤로 산이 있죠. 그리고 삼각주에서 만들어내는 비옥한 땅이 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저 위쪽에 무슨 영국이나 아이슬란드 이런 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비하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도시는 지형과 기후로 봤을 때 사람이 살기 아주 적합한 땅이었고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거대한 도시적인 구조물이 만들어진 것은 300년, 예수님 태어나고 난 기원 후 300년경에 지어진 로마 성벽이 아마 이 도시의 경계를 정할 수 있는 하나의 도시 구조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보시면 코르세로나 산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산을 따라 경사가 있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내리막 경사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경사라는 것은 크게 요철이 없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하나 볼록 솟아와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바르셀로나 항구 옆에 있는 몬주익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몬주익이라고 하는 이름은 몬이 산이죠. 몬주익, 유태인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몬주익 산에 이 바르셀로나 도시 쪽 말고 소나프랑카 쪽, 그러니까 도시를 등지고 있는 이 산의 빗면에 보면 거대한 공동묘지가 있어요. 이 공동묘지가 아주 옛날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유태인이 거주해서 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 여기에 유태인의 묘지가 있었던, 실은 유럽권 역사에서 있어서 유태인이라는 것은 실은 굉장히 배척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몬주익 그러면은 저기 유태인들 사는 곳이야? 뭐 이런 느낌이 있는 이름 같습니다. 여튼 이 바르셀로나를 항구를 방어하는데,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이렇게 내리막 평평한 내리막 경사에서 유일하게 올라온 구릉지이기 때문에 이곳이 바르셀로나 역사와 함께 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몬주익 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 예전에 드론이 없었을 때도 하늘에서 본 조감도처럼 바르셀로나 전역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의 최초의 도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림은 몬주익 산 위에서 본 바르셀로나 시내죠. 오늘부터 시간이 나는 대로 바르셀로나 구석구석 돌아가면서 건축가들이 볼만한 건축물들을 한번 찝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몬주익 주변에 있는 건축물은 얼핏 세어봐도 한 7, 8개는 볼 게 있습니다. 도시 안에 있는 산이라는 것은 방어의 목적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서울 한가운데 있는 남산 위에 서울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있었죠. 남산타워. 그 타워 위에 올라가면 서울 전역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새로운 광경을
선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서울올림픽 바로 다음 올림픽이 바르셀로나 올림픽이었어요.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주 경기장과 뭐 다이빙대 뭐 이런 여러 경기장이 있었던 곳도 이 몬주익 산의 중간쯤 됩니다. 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공기와 쉼을 여가의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빈터이기도 하죠. 그래서 빈터가 거대한 국제적인 행사, 도시 규모에서 이런 거대한 행사들이 이곳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1929년도에 만국박람회, 바르셀로나의 두 번째 열린 만국박람회가 몬주익에서 열렸고요. 그리고 올림픽 주경기장, 29년도에가 만국박람회고 92년도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열렸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에스파냐 광장에서 위로 올라가는 위에 박물관이 보이는 이 광경이 바르셀로나 관광의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광장 자체가 1929년도 박람회를 위해서 조성된 공간입니다. 푸엔테 마히카라고 그러죠. 라 푸엔테 마히카. 위로 올라가면서 있는 이 분수가 막 저녁에는 막 이렇게 춤을 추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꼭 가서 보세요. 이 분수를 이렇게 타고 돌다가 오른쪽 길을 산 중턱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면 그 유명한 미스 반데로의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이 여기 있습니다. 근대 건축의 굉장히 중요한 건축가였던 미에스 반데로의 독일 건축가인데, 독일 건축가가 29년도에 여기서 열린 만국 박람회에 독일관을 지은 거예요. 이 건물만 보고 가시면 아쉬워요. 미스 반데로의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것이 카사 라모나라고 하는 공장 건물이 있는데요. 이 공장 건물이 주셉 부치 까다팔크라고 하는 가우디 시절에, 가우디랑 이 세 명이 꼽히는 건축가가 있거든요. 안토니 가우디, 주셉 부치 까다팔크, 루이스 두메네기 몬타네르,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그 세 명, 트로이카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 카사라모나라고 하는 주셉 부치 까다팔크의 건물이 상을 받으면서 밀라 주택이 수상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 정도로 가우디 못지않게 가우디와 겨룰 만한 건축가였었고, 그 건물 실제로 가서 보면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주셉 부치 까다팔크는 가우디보다 더 고딕적인 건축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 건물 앞에로 원래 1층으로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지하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 지하로 들어가는 출입구 계획안, 출입구 광장? 출입구 로비, 지하 로비, 썬큰 가든을 만든 건축가가 있는데, 아라타 이스아키가 이 몬주익의 프로젝트가 여럿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쭉 이 건물들을 통과해서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포에블로 에스파뇰이라고 하는 이 박람회, 29년 박람회가 있을 당시 스페인에는 이런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 동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라나다의 유명한 집, 세비야의 유명한 집, 뭐 사라고사의 유명한 집, 이런 집들의 이 인면을 그대로 모사해서 여기 만들어 놓은 동네가 있어요. 포에블로 에스파뇰이라고 하는 한국으로는 민속촌 느낌인데요. 여기도 뭐 아주 진지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잠깐 시간을 내서 한번 들어가 볼 만합니다. 거기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꼭 스페인 이곳저곳 다 갔다 온 듯한 느낌을 주긴 하거든요.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이제 몬주익 위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산 중턱쯤 가면 올림픽 주경기장이 있는데, 건축물 아니라도 올림픽 주경기장이라는 것은 왠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가 바로 황영조가 금메달 땄었던,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가 금메달 땄었던 주경기장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 뾰족한 탑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굉장히 예전 느낌으로 봤을 때는 아주 세련된 탑, 그리고 오늘날의 느낌으로, 오늘날 감성에 좀 맞는 것 같은 탑이 있는데, 이 탑 알아보시겠죠? 산티아고 갈라트라바의 송신탑입니다. 산티아고 갈라트라바의 송신탑이 있고요. 그 길을 따라서 다시 쭉 하면 살짝 올라갔다가 내리막길로 살짝 내려가면 뭐가 갈림길이 나와요.
갈림길이 나오는데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카를로스 페라테르라고 하는 카탈루냐에서는 이름난 건축가가 한 하르딘 보타니코 데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의 보테닉 가든이 이 주경기장 뒤쪽으로 올라가면 있고요. 옆으로 꺾지 않고 앞으로 쭉 가게 되면 제가 이 몬주익 산에서 제일 볼만한 건물 2개 중 하나라고 꼽는 주셉 뉴이세르트. 예전에 근대 건축 초창기에 스페인의 까떼빡 이 그룹의 핵심 멤버였었던 주셉 뉴이세르트, 미국으로 넘어가서는 하버드 대학교 학장을 했었던 아주 대단한 건축가. 그리고 나중에는 비판적 지역주의라고 하는 맥락에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여기 있는 이 건물은 주셉 뉴이세르트가 만든 조안 미로 재단 파운데이션이 여기 있고요. 이 파운데이션에서 조안 미로의 작품들도 전시하고 있으니 그냥 그림으로도 아주 아름다운 전시관일 뿐만 아니라 건물도 아주 좋은 건물. 세 번째로는 이 건물의 마당에서 보이는 바르셀로나 전경이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지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북쪽이 높고 남쪽으로 이렇게 낮아요. 그러면 이 경사를 볼 수 있는 곳이 사실상 몬주익밖에 없습니다. 몬주익은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물룩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바르셀로나 전역이 보이는 거죠. 이 전역을 볼 수 있는 곳이 지금 타고 있는 이 길입니다. 이 길은 여기 조안 미로 재단이 있고 조금 더 가면은 다이빙대, 이 몬주익 산 위에 수영장이 있고 다이빙 하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 찍으면 바르셀로나 전경이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과해서 위로 쭉 올라가면 카스티요 데 몬주익 성체 요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 부대가 상주했었던 진짜 군 요새가 있고요. 그 요새 위에 올라가면 바르셀로나 전경, 그리고 이 요새 건너편으로 볼 수 있는 바르셀로나 항구 전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만 바르셀로나 전경을 볼 수 있어요. 아니다. 이것 말고 한 군데 더 있죠. 어디냐면 코르세롤라 산맥 북쪽에 있는 산 위에 올라가면 띠비다보라고 하는 놀이동산이 있는데요. 그 놀이동산에 있는 대관람차 있잖아요.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그 위에 올라가면 그게 바르셀로나에서 제일 높은 위치입니다. 네. 거기서도 볼 수 있지만 이 남쪽에서 사방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바르셀로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은 몬주익이 유일하죠. 몬주익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건물 다시 한번 꽂아보자면 에스파냐 광장 앞에 있는 분수, 리차드 로저스의 상업시설 리노베이션, 그리고 올라가는 푸엔테 마키카 마법 분수 자체가 이름 있는 건축가들의 아름다운 작업입니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아서면 미스 반데로의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이 있고요.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건너편은 카사라모나 주세 푸치 까다팔크의 건물이 있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서 이건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거지만 민속촌이 하나 있고, 위에 올라가면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의 송신탑, 아라타 이소다키와 그 외 건축가들이 만든 올림픽 주경기장, 주셉 뉴이세르트의 조안 미로 재단,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카스티요 데 몬주익. 딱 10개네요. 몬주익산 그냥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거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일인데 볼만한 건물이 10개 있습니다. 이 10개 중에는 세계적인 규모에서도 볼만한 건물이 몇억 들어있는 겁니다. 바르셀로나가 건축 여행하기 아주 좋은 동네예요. 바르셀로나에 가셨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몬주익에서 있는 이 10개의 건물들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아키트윈스의 이병기입니다. 스페인에서 10년 정도 건축을 공부했고요. 지금까지는 한국에 한 명밖에 없는 직업적인 가우디 연구자입니다. 스페인 건축과 가우디 건축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어느 곳보다도 여기서 더 진지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요 밑에 있는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마르사가 선생 같이 구독하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